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충남 충북 지역의 의과대학 중에 하나인 건양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그 다음에 이제 충북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다음 시간에도 건양대 다음으로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의 의과대학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우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대 증원 인원이 매우 많은 지역이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수험생이 전체 수험생 중에서 약 55%를 차지하고 이 지역은 당연히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다음으로 선호하는 1순위 지점이 강원 지역이다. 그 강원 지역이 바로 연세대 미래 한림대학교가 있지만 연세대 미래 한림대는 의대 증원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와 입시 결과가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전년도보다 내신 성적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 바로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지역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는 사실은 많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학교예요. 특히 어떤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내신 성적이 1.3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 그것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1.3 정도의 내신 성적이다 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학교가 바로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수능 최저 전형이거나 아니면 영남대 같은 대학교를 떠올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건양대학교가 일반고 학생들 내신 성적 1.3이나 1.4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어떻게 보면 필수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학이 이제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가면서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한 단계씩 낮아졌죠. 3.3에서 3.4로 3.4에서 3.5로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서 결국 입시 결과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더불어서 어떻게 원서를 쓸 것인지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32개 대학, 다시 말하면 서울에 있는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대학의 총 정원이 종전에 2,000명에서 1,469명을 증원하겠다라고 대교협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 증원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매우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과 학부모, 다시 말하면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의대 입시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죠.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을 증원했으면 좋겠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인원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선발 인원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 수험생들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험생들 또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인재 전형의 대학이 단국대학교 천안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지역의 대학이 7개 대학이 있어요. 전체 지역 중에서 지역인재 선발 또 이 지역의 의과대학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남 충북 지역인데, 종전에는 단대 천안 같은 경우는 단국대학교 천안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로 포함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6개 의과대학만 지역인재로 포함이 됐고, 건대글로컬,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까지만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단국대학교 천안도 지역인재 할당 인원을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개 대학이 이 지역에서 의대를 선발하게 되고요. 자, 이번에 조정 과정에서 보시면 충남대나 충북대 같은 이 국립대학들은 정부에서 배정한 인원의 약 50% 정도를 늘리는 선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충남대는 110명에서 155명으로,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는 49명에서 125명으로 인원을 75명 늘리는 거로 결정이 되어졌고요. 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100% 선발을 합니다. 정부에서 배정된 인원을 대부분 다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건국대 글로컬은 40명에서 100명, 건양대학교는 49명에서 100명으로,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는 93명에서 150명, 을지대학교는 40명에서 100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의대 선발 인원이 많은 학교는 순천향대학교, 충남대학교가 150명, 155명으로 인원이 많고, 그 다음에 인원이 적은 학교는 100명을 선발하는 건국대 글로컬, 건양대학교가 1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건양대학교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의대 인원이 49명, 정원의 선발까지 포함하면 51명이었는데 만약에 100명으로 정원이 늘어난다면 실제 어떤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날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51명이 는다는 거잖아요. 51명이 는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전형이 신설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고 2024년도에 모집 인원이 약 정원 외 선발까지 포함할 때 51명이라고 한다면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그중에 22명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3.13%예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좀 적죠. 60%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의대 인원을 증원하게 되어지면 지역인재 선발 인원을 큰 폭에서 늘릴 가능성이 높고 대략적으로 60%를 넘어서는 선에서 지역인재 인원이 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에 지역인재 선발하는 지역인재 최저의 모집 인원이 10명에서 한 30명 정도로 그 다음에 지역인재 면접 전형이 10명에서 30명으로 약 20명 정도씩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결국은 51명 중에서 결국은 40명이 빠져나갔죠. 그럼 11명이 남았는데 그 인원 중에서 첫 번째는 지역인재 기초 인원을 2명에서 3명 정도로 1명 정도 늘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반 학생 전형이 10명 모집이었어요. 10명 모집이었는데 그 인원을 약 5명 정도 늘려서 15명으로. 그 다음에 일반 학생 면접 전형이 모집 인원이 5명이니까 이렇게 모집 인원이 너무 적으면 사실상 원서 지원을 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실제 5명의 합격의 사례를 원서 지원의 기준점으로 삼기에는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적으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서를 쓰기를 좀 기피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을 5명에서 한 10명 정도로 늘리면 전체적인 인원이 15, 10명, 30명, 30명, 3명, 2명, 12명 정도로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대략적으로 한 30명, 지역인재 전형을 벗어난 인원은 대부분 10에서 15명 정도로 인원을 구성하면 100명의 인원이 구성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 상당수가 지역인재로 할당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또 일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빼더라도 학생부 교과 최저 전형이나 면접 전형으로 한 5명 정도씩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의대 증원이 늘어나는 것에 최대 수혜자는 바로 지역인재 대상자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도 결국은 조금 더 폭이 넓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2024년도와 2025학년도의 모집 요강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 인원이죠. 의대 인원이 큰 폭에서 증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부분들은 건양대학교가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추게 됨에 따라서 2023년도와 2024년도의 입시의 결과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내신 성적의 하락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과연 2025학년도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가면서 교과 성적이 낮아졌죠. 낮아졌다는 개념이 높아졌다는 말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네요. 교과 성적이 종전에 한 1.3 정도의 교과 성적에서 1.12 정도까지 교과 성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교과 성적이 높아진 부분,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늘어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원서를 쓸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의 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건양대학교에서 반영하는 학생부의 반영 방법이 나에게 적합하고 나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이수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요. 재수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교과 중에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최저 6개 과목에 대해서만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대학들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해서 6개의 과목을 반영한다고 보면 건양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3개 과목 반영하고 과학 같은 경우는 6개의 과목에 대해서만 반영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대해서 교과의 반영 범위가 적어요. 결국 교과 반영 범위가 적으면 이 교과의 성적만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건양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1등. 첫 번째는 건양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이 반영 범위가 나와 유리한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리하되 나의 성적이 전년도의 입시 결과에 적합한 교과 성적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맞춰서 이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로 바뀌었죠. 2023년도에서는 학생부 교과 일반 최저 전형이 세계 영역 등급 합이 3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3.3이라는 높은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고 교과 반영 범위가 적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미충족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1.3 정도까지도 나오는 구간이 바로 건양대학교 교과 최저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로 가면서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서 결국 입시 결과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면접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수능 최저 없죠. 그 다음에 교과의 반영 범위가 좁죠. 그러면 결국은 내신 성적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건양대학교는 지금 보면 실질 반영 비율에서 1단계의 성적이 약 61.5%.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의 반영 범위가 전체 100%를 봤었을 때 61.5%고 면접의 반영 비율이 38.5%이기 때문에 실제 면접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고 또 면접의 유형이 매우 어려워요. 건양대학교는 특히 인적성 면접, MMI 면접뿐만 아니라 지성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시 전형에서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크고 또 면접의 실질 반영 비율도 38.5%로 매나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수능 최저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단계 낮아진 거죠. 2023년도에는 3, 4였다가 2024년도로 가면서 3호로 수능 최저가 한 단계 낮아진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면접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입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최저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에 평균 성적이 1.50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교과 평균 성적이 1.24, 1.27, 최저가 1.32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1.3이나 1.4 정도의 교과 성적이 된다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1.3 정도의 교과 성적이 나오면 쓸 수 있는 구간이 사실 마땅치 않아요. 그렇죠? 몇 개 안 되거든요. 영남대학교나 고신대학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건양대학교가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지점이었어요.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수능 체제가 3.3이었으니까 수능 체제만 충족할 수 있다면 내신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의 범위 내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정이었지만 2024년도에 수능 최저가 낮아졌어요. 낮아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신 성적이 전년도의 평균 성적이 1.23에서 1.13으로 그 다음에 50%는 1.24에서 1.13으로 70%는 1.27에서 1.16으로 최저가 1.19로 결국은 내신 성적이 큰 폭에서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당연히. 하지만 경쟁률을 보시면 경쟁률은 26.2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쟁률이 사실은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죠. 이때는 지금 보면 29.8대 1에서 43.6대 1로 엄청 높아졌지만 43.6대 1에서 26.2대 1로 보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29.8대 1에서 26.2대 1로 보면 사실은 경쟁률 차이가 크지 않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2024년도의 경쟁률은 결국 2024년도의 입시의 결과가 반영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수능 최저가 낮아졌지만 어느 정도의 입시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1.3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으로 사실상 건양대를 피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렸지만 결국은 2025학년도는 어떻게 되겠냐. 학생부 교과 일반 최저 전형이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명 정도 늘어나는 15명 정도가 될 거고 결국은 2024년도에 1.13이나 1.16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본 상태에서 원서를 쓴다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률이 낮아진다면 아마도 경쟁률이 26.2대 1에서 한 17대 1이나 18대 2까지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냐면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경쟁률이 낮아져 있고 수능 체제는 3, 4 정도의 수능 체제라고 한다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한 35%나 40% 정도 나올 거고요. 거기에다가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오히려 2024학년도의 입시보다는 학생부 교과 최저 전형은 2025학년도가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내신 성적은 사실은 많이 떨어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과 반영 범위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아마 점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1.25 이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25 이내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원서 지원을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 오히려 2024학년도보다 2025학년도가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는 면접 전형은 사실상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수능 최저가 없으면 더군다나 교과 전형이면 당연히 또 교과 반영 범위가 4개 교과의 반영 범위고 과학은 6개 과목이 반영이 된다면 내신 성적은 1.0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내가 학생부 반영의 방법이 건양대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데 지역인재 전형의 최대의 장점은 그거죠. 결국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남, 충북, 세종 지역에 해당되는 학생들만이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고 근데 이 지역의 의대 정원이 큰 폭에서 늘었고 큰 폭에서 늘어나면서 전년도가 보통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까지 올리게 되면 결국은 의대 증원 늘어나면서 결국 지역인재 선발 비율까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국은 의대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지역인재 전형은 결국 해당 지역 내에 학생들만이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내에 1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내신 성적이 생각보다 뒤로 많이 물렀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더 많이 하락할 가능의 여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아시는 것처럼 순천향대학교도 그렇고 건양대학교도 그렇고 교과의 반영 범위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내신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선택지가 바로 여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2024년도는 보면 2023년도에 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많이 낮아졌어요. 1.34에서 1.18, 1.36에서 1.20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건양대학교 지역인재 최저 전형은 올해 인원이 10명에서 만약에 30명 정도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교과 내신 성적은 2024년도의 내신 성적이 2025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는 2024년도가 아니라 2023년도의 교과 성적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2025학년도의 지역인재 최저의 점수는 아마도 1.36 정도가 기준점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면접 전형 마찬가지죠. 여기는 사실은 내신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어렵죠. 의대 정원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체제가 없는 상태고 더군다나 학생부 교과의 반영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도 사실상 그렇게 높게 발생이 되지 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건양대학교 의대가 사실은 결코 낮은 의과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건양대학 의대를 붙고 상위대학으로 이동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교과의 반영 범위가 다른 대학과 다르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상 최초 합격으로 합격이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신 성적은 낮아지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 건양대, 을지대, 순천향대, 충남대, 충북대 여기 이제 빠진 학교가 바로 단국대학교 천안에 빠져 있는데 단국대학교 천안이 지역인재로 편입이 되는 게 천만다행이죠. 더군다나 단대 천입은 단국대학교 천안이 이제 시의회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불리한 점은 바로 뭐냐면 치대가 없다는 거예요. 치대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의대와 약대를 쓰거나 그렇죠. 의대와 약대를 섞어서 쓰거나 의대와 일반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경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의대와 치대를 섞어서 쓰는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면 결국 치대가 없다 보니까 중간 지점이 없는 상태인데 단국대학교 천안이 올해부터 지역인재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리하고요. 건양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국어나 수학, 영어 세 개 교과에다가 과학은 6개 과목이 번영이 되기 때문에 건양대학교와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에서 우수한 교과 3과목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3개 교과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건양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차이점은 건양대학교의 수능체제는 359, 순천향대학교의 수능체제는 46이기 때문에 건양대학교가 순천향대학교에 비해서는 수능체제가 더 유리하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내신 성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도 건양대와 순천향대를 연계해서 쓰는 학생들이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지역 인재 입시 결과를 보면 건양대학교 여기 나와 있는 게 2023년도 입교예요. 2023년도. 2023년도를 보면 경쟁률이 28대 1. 내신 성적이 1.36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내신 성적이 낮으니까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건양대학교가 2024년도 수능 체제를 낮추면서 내신 성적이 1.36에서 1.20으로 떨어졌으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은 1.2, 1.20, 1.06, 1.09, 1.20, 1.30이면 사실상 1.3 정도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을지대학교 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학종형이죠. 학종형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내신 성적이 의대 지원이 되어짐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지역인재 전형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의대 증원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벌써 5월이 됐기 때문에 입시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원서 지원이 어려운 점은 전년도 입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원서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왜? 큰 폭에서 인원이 늘어나고 의대가 큰 변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원서 지원이 어렵다? 어떻게 보면 깜깜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입시에 대한 분석과 정리가 매우 필요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아버님들, 학생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하나 안내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립에서는 여름방학 때 의대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의대 면접 특강은 7월 21일 날 개강을 하게 되고 4시간씩 해서 총 4번의 학원 그룹 수업들이 개정이 되어져 있고요. 학원의 그룹 수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1대1 수업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 컨설팅은 저희가 이제 7월, 8월, 보통 학생들이 한 7월 중순 정도 되면 여름방학을 해요. 그러고 나면 대부분 컨설팅이 몰리는 시기가 7월 말과 8월 초에 컨설팅이 몰리기 때문에 컨설팅은 약 100명 정도에 한정을 해서 지금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또는 수시 컨설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 주시고 일정을 협의해서 일정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생활기록부가 나오면 그때 이제 자료 보내주시면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화상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지원대학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